친구들아, 너네 자랑할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어. 난 절대 부럽지가 않지가 않어. 한 개도 부럽지가 않지가 않어. 어? 이상하지 않냐? 이상하잖아. Here we go, at the top of the class on a roll, and it's time to run it up, yeah you know. Maxed out, put the pedal to the floor, ayy. On the road, here we go, yeah we winning by a landslide. Never see me coming, I'm a landmi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프로그입니다. 오늘은 최근 주거 인테리어의 핫 키워드 아일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 지금 풀사이즈 아일랜드를 두고 쓰고 있잖아요. 인테리어 디자이너이자 아일랜드를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니까 오늘 이야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인트로에서 보고 오신 것처럼 그분도 아일랜드 참 많이 부러워하시는데요. 아일랜드 부럽게 됩니다. 일단 간지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도 이번에 인테리어를 하신다면 아일랜드 하고 싶으실 텐데요. 그럼 이 아일랜드를 설치하기 전에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아일랜드의 사이즈입니다. 아일랜드 당연히 더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런데 정확히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만들어야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일랜드의 뎁스 깊이 1100 이상으로 계획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1100으로 만들었을 때 아일랜드 앞면에 450 정도 되는 서랍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일랜드의 뎁스를 900 정도로 만들게 되면 앞열에 수납 공간이 300조차 안 나오게 돼요. 그럼 폭이 좁아서 물건을 수납하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 아일랜드의 뎁스를 1100 이상으로 만들게 된다면 같은 길이의 상하부장 대비 더 효율적인 수납이 가능해집니다. 또 아일랜드의 뎁스가 깊게 되면 아일랜드에서의 작업 공간이 2배가 됩니다. 이렇게 전후열에서 모두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뭐 거의 쿠킹 클래스가 되는 거죠. 손님이 진짜 많이 오는 날에는 레스토랑의 주방 같은 광경이 펼쳐지곤 합니다. 그 다음은 아일랜드의 넓이. 아일랜드의 넓이를 최소 2700 이상으로 해야 싱크대와 식기세척기, 인덕션이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인덕션과 싱크대 사이에 조리 공간도 확보가 되죠. 한번 보실까요? 좌측에 인덕션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첫 번째로 왕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덕션이 들어가는 장, 그리고 조리 공간이 있는 장, 싱크대의 장, 마지막에 또 왕장이 들어갑니다. 조리 공간을 최소한 700 이상을 확보해야 조리를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이렇게 풀사이즈의 아일랜드가 들어가려면 주방 양 사이드의 공간이 3600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야 이 2700짜리 아일랜드를 두고도 동선이 나오게 되니까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3600 폭이 안 나오는 공간에는 풀사이즈 아일랜드를 둘 수가 없습니다. 뭐 이 아일랜드를 가끔 이렇게 돌려서 놓는 경우도 있는데 세로로요. 주방과 같이 세로로. 그렇게 되면 이건 대면형 주방이 아니잖아요. 벽을 보는 주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이런 풀사이즈 아일랜드를 놓으려고 니즈에 따라서 주방과 거실을 바꾸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저희 집처럼요. 그런데 주방과 거실을 바꾸는 것은 꼭 노하우가 많은 업체에게 맡기시길 권장드릴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일랜드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자재들입니다. 아일랜드는 받아주는 벽이 없기 때문에 싱크대에서 물을 쓴다거나 조리를 할 때 바닥에 흘릴 일이 조금 더 많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바닥이 마루라면 물을 쏟거나 물을 많이 튀기게 돼서 마루 사이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지났을 때 마루가 썩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 바닥이 타일이 된다면 물을 쏟아도 걱정이 없고 바닥에 물걸레질도 가능해져서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또 아일랜드가 벽 측면에 붙는 경우에는 이 벽이 오염되기 쉬운데 이 벽은 관리가 쉬운 필름 또는 타일 등의 자재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만약 아일랜드가 붙는 이 벽의 자재가 벽지가 된다면 거의 청소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 집도 예전에 그랬는데 식탁이 놓여있는 벽체가 벽지였어요. 저희가 한 10년 넘게 이 집에 살았는데 그 벽이 뭐 음식물도 튀고 손때도 타고 테이블도 쓸리고 하니까 엄청 지저분해지더라고요. 뭐 닦아도 이건 답이 없고 그냥 벽지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벽지 잘 갈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누렇게 해서 다 쓰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려면 필름이나 타일 등의 관리가 쉬운 자재로 벽 마감을 계획해야 됩니다. 또 이제 상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아일랜드 상판은 여유가 되신다면 세라믹 상판이 가장 좋습니다. 세라믹의 이런 무광 재질도 간지가 나지만 더 좋은 거는 뜨거운 냄비 같은 것을 올려놔도 괜찮다는 거예요. 인조 대리석에 만약에 뜨거운 냄비 같은 거 올려놓으신다면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복구는 가능하겠지만 아내에게 엄청 혼나겠죠. 자,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아일랜드를 꼭 놔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에 관가하게 되는 것. 바로 주방의 구성입니다. 만약 2700짜리로 아일랜드가 이제 구성이 됐다고 보자고요. 이렇게 된 경우 식기세척기까지 후열에 들어가게 되면 후열에는 거의 수납이 없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일랜드의 뎁스를 1100 이상으로 하게 되면 앞쪽에 서랍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서랍의 상부 부분은 소속 서랍으로 계획을 해주면 좋습니다. 수저함을 놓을 수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서랍이 깊은 경우에는 바닥에 깔려있는 물건을 꺼낼 때 위쪽 물건을 다 드러내야 되겠죠. 대신 서랍의 하부는 높은 서랍으로 계획해서 약간 높은 냄비라던가 프라이팬 같은 것 큰 물건을 놓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한정된 공간에 아일랜드를 또 넣다 보니 상하부장을 계획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형 가전을 놓기가 어렵습니다. 키 큰 장에 도어를 달아서 넣으면 되지 않을까? 네, 키 큰 장에 이렇게 도어를 만들어서 뭐 넣는 경우도 있는데요. 필요할 경우만 뭐 열었다 닫았다 쓸 수 있게. 그것도 방법이죠. 뭐 깔끔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사용하면 좀 불편합니다. 뭐 안에 커피 머신이 있다고 볼게요. 이거 한번 쓰려고 이것도 열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정리하고 또 닫아야 되고 닫으면 안 보이니까 또 청소도 잘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가면 거의 안 닫고 계속 열어놓고 쓰시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보이게끔 상하부장으로 구성을 하는 건 어떨까요? 비용도 아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꼭 소형 가전을 놓는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진짜 소형 가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이 친구들이. 아일랜드 특성상 수납들이 아일랜드에는 다 하부에 배치되게 되는데 키 큰 장을 배치해서 수납을 분산하면 더욱 좋은 레이아웃의 주방이 되겠죠? 이런 하드웨어를 써보는 건 어때요? 저희 집엔 블룸의 스페이스 타워와 헤펠레 인출식 망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우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좁고 깊은 장을 쓰게 되면 안쪽에 있는 물건 꺼내기 진짜 어렵잖아요. 앞에 있는 물건 다 빼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와르르 무너지고 정말 짜증도 나고요. 하지만 이런 하드웨어를 쓰게 되면 수납이 정말 편리해집니다. 이게 뭐 옵션 사항이긴 한데 저는 저희 고객님들께 강추드리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간혹 고객님들과 미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 하드웨어 보여드리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선택하시더라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하드웨어 말고도 많은 하드웨어들이 있으니 이쪽에 한번 가서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바로 아일랜드의 후드입니다. 테이블과 아일랜드를 11자 대면형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의 로망이 바로 또 멋진 펜던트 등을 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후드까지 달린다면 너무 산만한 느낌이 나겠죠. 후드도 있어야 되고 펜던트도 있어야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후드를 선택해야 될 텐데 그래도 나는 펜던트도 꼭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답은 있습니다. 천장형 후드와 인덕션 일체형 제품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 제품이 다양하기도 한데 근데 좀 많이 비싸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인덕션 사고 후드 사고 그럼 이 금액 합치면 후드와 인덕션 일체형 가격이 나옵니다. 물론 해외 구매를 통해서 사면 더 저렴하기는 한데 해외 구매로 구매하시게 되면 이 비싼 제품인데도 고장나면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식 수입을 통해서 들어온 제품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도 해외 구매를 하셔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배송 오는데 진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뭐 2달도 걸리더라고요. 미리미리 구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일체형 인덕션이 완전 만능은 아닌데요. 우리나라 특성상 조금 높은 냄비를 사용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때는 잘 안 빨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천정에 기존의 그 후드 배관을 이용해서 보조 환기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라인 디퓨저로 마감을 했는데요. 라인 디퓨저가 어떤 거냐고요? 바로 이런 거 상 공간이나 고급 호텔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공기가 통하게 되는 디퓨저, 이 마감인데요. 그런데 이 디퓨저마저 인테리어에 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단점입니다. 아일랜드를 하게 되면 청소가 빡세집니다. 싱크대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위치에 있게 되니까 설거지가 쌓여있으면 집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눈뜨고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치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자주 안 하던 청소도 하게 되고 설거지도 쌓아두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이사 오고 나서 일주일에 막 2번씩 꼭 한 번은 집들이를 했어요. 그때마다 집이 거의 초토화가 되기 때문에
때문에 그거 정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이건 아일랜드 때문에 힘들었다고 보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세상에 장점만 있는 것은 없으니까 제가 단점을 좀 이야기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좀 단점이 있다고 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아일랜드를 계획하시는 다른 분들이 보시고 참고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일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좋은 정보 되셨나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알찬 정보가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테리어 크리에이터 디프로그였습니다.